케냐의 한 과부가 묘목 쉰개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키우던 마칼다. 매일 옥수수죽 한 끼로 버티던 그녀에게 막내 아들이 영양실조 판정을 받습니다. 절망 속에서 우연히 본 TV 인터뷰 한편 묘목 쉰개가 100만 가구를 살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500실링을 들고 3시간 거리의 키안부로 향합니다. 그리고 1년 반 뒤 그녀는 하루 1000통의 고구마죽을 생산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15명을 고용하고 월 수입 80만 실링을 벌게 되죠. 쉰개의 작은 씨앗이 만든 기적.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칼다입니다. 케냐 키수무 외곽 마을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 오티에노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째.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수 있을까? 뒷마당 작은 밭에서 자란 옥수수로 만든 죽이 우리 가족의 전부입니다. 아침 한 끼, 그것도 물을 많이 부어 양을 늘린 묽은 죽입니다. 12살 큰딸 아키니는 동생 앞에서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몫을 조금씩 덜어 막내 오봉고의 그릇에 넣어줍니다. 5살 오봉고는 그것도 모르고 숟가락을 들고 웃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봉고를 데리고 마을 보건소에 갔을 때 간호사가 체중계 숫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양실조 판정이 나왔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비타민 보충제 한 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먹여야 한다고, 고기와 채소가 필요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충제를 받았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고기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봉고는 제 등에 엎여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가벼운 몸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뭔가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일자리는 없습니다. 마을에는 일할 곳이 없고 도시로 나가자니 아이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웃집 창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은댁의 아주머니 집입니다. TV가 있는 몇 안 되는 집이죠. 바람에 실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스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렷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주황고구마 묘목 50개가 100만 가구를 살렸습니다. 키안부의 농업센터에서 시작된 이 기적은 이제 케냐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50개요? 100만 가구요? 창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바짝 댔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나이로라고 소개했습니다. 키안부 농업센터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황고구마가 일반 고구마보다 영양가가 5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타민어가 풍부해서 어린이 영양실조를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가뭄에도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묘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료요? 영양실조를 막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찢어진 공책과 연필을 찾았습니다. 아키니의 학교 공책 뒷장이었습니다. 다시 창문 앞으로 가서 TV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하단에 주소가 떴습니다. 키안부 농업센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주소를 적었습니다. 나이로라는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했습니다. 키안부까지는 버스로 3시간입니다. 편도 요금이 250실링입니다. 왕복이면 500실링입니다. 제게 남은 돈은 정확히 500실링이었습니다. 지난달 이웃집 옥수수 수확을 도와주고 받은 돈입니다. 원래는 오봉고 신발을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500실링을 1000조각에 싸서 치마 속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키니 방으로 가서 그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키니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오늘 먼 곳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키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첫 버스는 새벽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저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500실링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키안부에 가서 나이로를 만나고 묘목을 받아와야 합니다. 실패하면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돌아와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요? 성공하면 오봉고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배고픈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도착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물병 하나와 공책, 그리고 오봉고의 보건소 진료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증명이 필요할까 싶어 챙긴 것입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주황색, 주황고구마의 색깔입니다. 저는 그 색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색이 제 아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흙길을 달리며 덜컹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마을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우리 마을과 비슷했습니다. 작은 집들, 마른 밭들, 걸어가는 사람들. 저는 공책을 꺼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키안부 농업센터. 나이로 소장님.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떨림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 제 손에는 희망이 들려 있을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이번만은. 오봉고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키니의 믿음 가득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니, 바뀔 겁니다. 반드시요. 버스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마른 땅이 점점 푸르러졌습니다. 키안부에 가까워질수록 나무가 많아지고 밭이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비가 더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우리 마을과는 다릅니다. 버스 안은 덥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는 닭 2마리를 바구니에 담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닭들이 가끔 꼬꼬댁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가방을 꼭 끌어안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나이로 소장님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키수무에서 왔습니다. 2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막내가 영양실조입니다. TV에서 주황고구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묘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너무 구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거창합니다. 결국 계속 연습만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30분, 버스가 키안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터미널은 우리 마을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 아저씨가 과일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농업센터가 어디냐고요? 아저씨는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으로 20분쯤 걸으면 나온다고 했습니다. 큰 건물인데 놓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 길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흙길밖에 없는데 여기는 포장도로입니다. 양쪽으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빵집, 옷가게, 철물점.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싶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회색 건물에 녹색 지붕이었습니다. 입구에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키안부 농업센터.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입구로 들어가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나이로 소장님을 뵙고 싶다고요. 여직원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제 낡은 옷과 먼지 묻은 신발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예약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약이 필요한 줄 몰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여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장님은 바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약 없이는 만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시간을 달려왔는데 예약이 없어서 돌아가야 한다고요?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TV에서 봤다고요. 누구나 묘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요. 여직원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묘목은 목요일에 배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했습니다. 목요일이라고요? 저는 오늘 왕복요금밖에 없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올 돈이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받을 수 없냐고요. 딱 50개만 달라고요. 여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요일에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색 셔츠를 입고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 쪽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묘목을 받으러 왔는데 목요일에 오라고 했다고요.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키수무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버스로 3시간 걸렸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그 남자가 나이로였습니다. TV에서 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를 따라갔습니다. 여직원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나이로는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습니다. 책장에는 농업 관련 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고구마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이로는 제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나이로가 말했습니다. 왜 오늘 오셔야 했는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을 잃은 이야기, 2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옥수수죽으로 버티는 이야기, 오봉고의 영양실조 이야기, 그리고 500실링밖에 없어서 오늘 아니면 다시 올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요. 말하는 동안 나이로는 한 번도 제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밖에는 넓은 밭이 보였습니다. 초록색 줄기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습니다. 저 밭이 보이십니까? 나이로가 말했습니다. 저것이 주황고구마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저 자리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랄 수 없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르른 밭이었습니다. 이 고구마는 강합니다. 나이로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뭄도 이기고 척박한 땅도 이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3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꺼내 뭔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나이로는 2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림도 그렸습니다. 다 쓴 뒤 그 종이를 찢어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재배법입니다. 나이로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땅을 30cm 높이로 두둑을 만드십시오. 배수가 중요합니다. 둘째, 묘목을 30cm 간격으로 심으십시오. 너무 붙이면 안 됩니다. 셋째, 처음 한 달은 이틀에 한 번 물을 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비만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하면 수확 때입니다. 심고 나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그림도 자세히 봤습니다. 나이로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 2번, 3번 반복했습니다. 이제 나가봅시다. 나이로가 일어났습니다. 묘목을 드려야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뒤편에 비닐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묘목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어진 어린 고구마 줄기들이었습니다. 나이로는 상자를 하나 가져와 조심스럽게 묘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가지 세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50개를 다 담는데 5분 정도 걸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나이로는 상자 뚜껑을 덮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시작입니다. 나이로가 말했습니다. 50개의 묘목이지만 50개의 희망입니다. 잘 키우십시오. 그리고 6개월 뒤에 소식을 들려주십시오. 저는 상자를 2팔로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나이로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묘목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입니다.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상자를 가슴에 꼭 안고 걸었습니다. 5kg도 안 되는 무게였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오후 1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뒤면 집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키안부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뚜껑 틈새로 초록잎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작지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잎이었습니다. 이 묘목들이 자라면 오봉고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키니도요. 저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잘 키우겠다고요. 실패하지 않겠다고요. 버스는 다시 3시간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올 때와는 달랐습니다. 올 때는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기대였습니다. 손에 쥔 것이 있었습니다. 상자였고 희망이었고 미래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주황빛이 다시 지평선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색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황고구마.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봉고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제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아키니는 조금 떨어져서 제 손에 든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희망을 가져왔다. 저는 상자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살릴 희망이야. 아이들을 마당에 모아 앉혔습니다. 상자를 열자 50개의 묘목이 드러났습니다. 초록색 잎들이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봉고가 물었습니다. 고구마야. 주황고구마. 우리가 이걸 키워서 팔 거야. 팔아요? 아키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리가요? 그래, 우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혼자는 못해. 다 같이 해야 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뒤 나이로가 준 종이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땅을 30cm 높이로 두둑을 만들 것. 묘목을 30cm 간격으로 심을 것. 처음 한 달은 이틀에 한 번 물 주기. 저는 종이를 접어 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 땅을 바라봤습니다. 5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옥수수를 심었던 자리였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마른 흙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괭이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도구였습니다. 2년 동안 창고에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손잡이가 거칠었지만 든든했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괭이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땅이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조금 나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았습니다. 리듬이 생겼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키니는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오봉고는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셋이 매달려 50평을 개간했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셋째 날 드디어 두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로의 그림대로 30cm 높이로 흙을 쌓았습니다. 줄자가 없어서 손뼉으로 쟀습니다. 제 손뼉 2개가 대충 30cm였습니다. 10개의 두둑을 만들었습니다. 각 두둑에 5개씩 심으면 50개입니다. 넷째 날 아침 묘목을 심었습니다. 첫 번째 묘목을 땅에 놓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잘못하면 어쩌죠? 너무 깊이 심으면요? 너무 얕게 심으면요? 하지만 나이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고구마는 강합니다. 당신처럼요. 저는 조심스럽게 구멍을 파고 묘목을 넣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을 줬습니다. 첫 번째 묘목이 땅에 섰습니다. 아키니가 두 번째를 심었습니다. 오봉고는 물을 날랐습니다. 오전 내내 우리 가족이 묘목을 심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마지막 묘목을 심었습니다. 50개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지런한 두둑 30cm 간격의 묘목들.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잘했어, 얘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시작은 쉬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기다림입니다.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줬습니다. 아침 일찍 우물에서 물을 길어 조심조심 줬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나이로가 그랬습니다. 뿌리가 썩는다고요. 적당히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얼마일까요? 저는 매번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묘목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시들지도 않았지만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이웃집 무티소 아주머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뭘 심었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고구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구마.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냥 고구마도 아니고 뭐 특별한 거라도 돼. 주황고구마예요. 영양가가 높대요. 영양가. 무티소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가 농사로 뭘 하겠어. 그냥 도시 나가서 식당 일이나 알아보지 그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물을 주러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묘목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잎이 넓어졌습니다. 줄기가 길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마당으로 나가 확인했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는지요. 2달째 잎이 무성해졌습니다. 두둑을 완전히 덮을 정도였습니다. 초록 카펫 같았습니다. 하지만 땅속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구마가 자라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키니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구마가 있는 거 맞아요?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자라고 있어.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어.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죠? 500실링을 날린 걸까요? 아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걸까요? 3달째,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마칼다가 미쳤대. 고구마 심는다고 난리야. 애들까지 동원해서. 저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저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물을 주러 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두둑 하나가 살짝 부풀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어제와 달랐습니다. 흙이 위로 밀려 올라온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봤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요. 손가락 끝에 뭔가 단단한 게 닿았습니다. 주황색이었습니다. 고구마였습니다. 정말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봐.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있어, 정말 있어. 고구마가 자라고 있어.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밭을 지켰습니다. 무푼 흙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맞았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나이로가 말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대가 온 것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큰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보자. 첫 번째 두둑을 팠습니다. 괭이로 조심스럽게 흙을 드러냈습니다. 뿌리가 보였습니다. 더 파자 주황색 덩어리가 나타났습니다. 크고 탱탱한 고구마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들어올렸습니다. 2kg은 좋기. 나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계속 팠습니다. 한 줄기에서 4개, 5개씩 고구마가 쏟아졌습니다. 50개 묘목에서 200개가 넘는 고구마가 나왔습니다. 무게를 재자 800kg이었습니다. 우리는 바구니를 가득 채운 고구마들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주황빛이 눈부셨습니다. 아키니가 하나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예쁘다.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구마 하나를 쪼갰습니다. 속도 주황색이었습니다. 생으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오봉고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대단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만이 아니야.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단해. 우리 모두가 해낸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고구마를 삶아 먹었습니다. 큰 솥에 20개를 넣고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기다렸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고구마가 익었습니다. 저는 접시에 담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둘 다 동시에 외쳤습니다. 저도 한 입 먹었습니다.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맛보다 더 달콤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5개월 동안 기다리고 땀 흘린 끝에 온 이 순간. 가족이 함께 웃으며 먹는 이 순간. 이게 시작이야.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팔아야 해. 그리고 더 많이 키워야 해. 엄마 할 수 있어요? 아키니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냈잖아. 씨앗을 키웠잖아. 이제 남은 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뿐이야. 800kg의 고구마를 앞에 두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키수무 시장은 집에서 40분 거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장이 섰습니다. 마침 내일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고구마를 씻었습니다. 하나하나 문질러 흙을 닦아냈습니다. 깨끗해진 고구마는 더욱 선명한 주황빛을 띠었습니다. 큰 바구니 5개에 나눠 담았습니다. 한 바구니에 30kg씩이었습니다. 시장 고구마 가격은 킬로그램당 50실링 정도였습니다. 150kg을 가져가면 7,500실링을 벌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키니와 함께 바구니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손수레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어떻게든 굴러갔습니다.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은 7시부터 붐비기 시작합니다. 40분을 걸어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들, 생선 파는 아저씨들, 옷 파는 청년들. 저는 구석자리를 찾아 자리를 폈습니다. 고구마를 바구니에서 꺼내 돗자리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주황고구마, 싱싱한 주황고구마. 저는 목청껏 외쳤습니다. 영양가 높은 주황고구마.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벌써 손님을 받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감자 파는 아주머니는 벌써 반을 팔았습니다. 왜 안 팔리는 걸까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가격이 비싼 걸까요? 저는 팻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킬로그램당 45실링. 시장 가격보다 5실링 싸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얼마예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45실링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황고구마예요. 영양가가 높아요. 아주머니는 고구마를 하나 들어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고구마잖아. 우리 집에도 있어.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4시간 동안 단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물만 마셨습니다. 아키니는 지쳐서 손수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구마가 나쁜 걸까요? 가격이 여전히 비싼 걸까요? 그때 한 남자가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구마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주황고구마요? 네, 맞아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습니다. 직접 키웠어요. 생으로 파는구만.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고구마를 잘 안 사요. 남자가 설명했습니다. 집에 가서 삶아야 하잖소. 귀찮아하지. 요리해서 팔아보시오. 그럼 팔릴 거요. 요리해서요? 그렇소. 죽이나 구운 건 말이오. 나도 예전에 장사했었소. 조리된 음식이 더 잘 팔려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요리해서 판다고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편한 걸 원합니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걸 원합니다. 오후 3시,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구마는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150kg을 고스란히 다시 가져왔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눈물이 났습니다. 5개월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얼마 벌었어요? 오봉고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개도 못 팔았어. 아이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리해서 팔아보시오. 죽이나 구운 건 말이오. 고구마죽.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구마죽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죽은 매일 만들었습니다. 방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고구마 10개를 삶아 으깼습니다. 물을 넣고 끓였습니다. 우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었습니다. 대신 설탕을 조금 넣었습니다. 20분쯤 끓이자 걸쭉한 죽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 맛을 보게 했습니다. 맛있어요. 오봉고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했습니다. 옥수수죽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이거야.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걸 팔아야 해. 양은 냄비가 10개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죽을 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죽을 만들었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써서 냄비 10개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냄비에 20그릇 분량이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다시 시장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생고구마 대신 죽을 가져갔습니다. 냄비 10개를 손수레에 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희망도 함께 실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죽을 데웠습니다. 작은 화로를 가져와 냄비를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고구마죽, 따끈한 고구마죽. 저는 외쳤습니다. 영양가 만점 고구마죽.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냄새를 맡고 다가왔습니다. 얼마예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한 그릇에 20실링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내고 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네. 진짜 맛있어.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그릇, 2그릇, 5그릇. 줄이 생겼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죽을 퍼담았습니다. 아키니는 돈을 받았습니다. 1시간 만에 첫 번째 냄비가 비었습니다. 2시간 만에 5개가 비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10개 전부 바닥났습니다. 200그릇을 다 판 것입니다. 저는 빈 냄비들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팔렸습니다. 정말로 팔렸습니다. 4,000실링을 벌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키니와 함께 돈을 세어봤습니다. 4,000실링. 한 달치 옥수수 살 돈이었습니다. 아니, 2달치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번 돈이었습니다. 얘들아,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다 팔았어.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오봉고는 제 품에 안겨 뛰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정말 해냈어. 그날 저녁 처음으로 고기를 샀습니다. 치킨 한 마리였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샀습니다. 1,000실링이었습니다. 비쌌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치킨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고기예요? 오봉고가 물었습니다. 진짜 고기예요? 그래, 진짜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우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고기와 밥, 그리고 고구마죽까지.
아이들은 웃으며 먹었습니다. 오봉고는 닭다리를 양손에 들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뒤 저는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당신이 없어도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뒷마당에서 고구마 잎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650kg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또 죽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많이, 더 잘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냄비 20개를 가져가겠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겠다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일주일 뒤 저는 냄비 20개를 가져갔습니다. 고구마 200개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키니가 함께 도왔습니다. 고구마를 삶고 으깨고 끓이는 작업을 밤새 반복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먹어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맛있었어요. 또 왔어요. 한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있죠? 물론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완판이었습니다. 400그릇을 팔아 8,000실링을 벌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장이 서니까 한 달이면 64,000실링입니다.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은 냄비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0개를 데우려면 화로가 여러 개 필요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새벽 3시부터 준비해도 모자랐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큰 솥이 필요해요. 이렇게는 못해요. 큰 솥?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이 끓일 수 있는 큰 솥이요. 그럼 시간도 아끼고 더 많이 팔 수 있어요. 아키니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큰 솥은 비쌌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물어보니 5만 실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번 돈은 대부분 생활비로 썼습니다. 밀린 빚도 갚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큰 솥.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구할까요?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마을 철공소의 카루키 아저씨. 그 아저씨는 철을 다루는 장인이었습니다. 혹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날 아침 카루키 아저씨 철공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각종 연장과 철제가 가득했습니다. 아저씨는 무언가를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불렀습니다. 카루키 아저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칼다 아니가. 무슨 일인가? 저는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고구마죽 장사를 하는데 큰 솥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돈이 부족하다고요. 혹시 저렴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고요. 아저씨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큰 솥이라. 새로 만들면 비싸지. 하지만 방법이 있어. 방법이요? 폐드럼통을 쓰면 돼. 아저씨가 설명했습니다. 200리터 드럼통 말이야. 반으로 자르고 다리를 달면 솥이 되지. 재료비만 5,000실링이면 돼. 5,000실링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틀 주면 만들어줄게. 저는 그날 저녁 돈을 모았습니다. 지난주에 번 돈에서 5,000실링을 챙겼습니다. 이틀 뒤 카루키 아저씨가 완성품을 보여줬습니다. 반으로 잘린 드럼통에 3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래에 장작을 넣을 공간도 있었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손수레로 집까지 가져왔습니다. 뒷마당에 설치했습니다. 그날 밤 시험 삼아 죽을 끓여봤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한 번에 넣었습니다.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1시간 만에 걸쭉한 죽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한 솥이면 100그릇은 나오겠어요.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100그릇. 저는 계산했습니다. 냄비 5개 분량입니다. 시간은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제 새벽 3시가 아니라 5시에 시작해도 됩니다. 다음 장날, 저는 드럼통 솥으로 만든 죽을 가져갔습니다. 큰 통 3개에 담아왔습니다. 300그릇 분량이었습니다. 과연 다 팔릴까요? 걱정도 됐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8시부터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퍼담았습니다. 아키니는 돈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300그릇이 모두 동났습니다. 6,000실링을 벌었습니다. 단 4시간 만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가져와요.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맨날 모자라잖아요. 네, 더 준비할게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회의했습니다. 더 많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럼통 솥을 하나 더 사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할까요? 둘 다요.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솥도 늘리고 사람도 늘려야 해요. 우리만으로는 한계예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하루에 300그릇. 우리 둘이 매달려도 힘들었습니다.
학교 가는 날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집 은댁의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한테 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고구마 씻고 삶는 일이요. 하루에 4,000실링 드릴게요. 4,000실링? 은댁의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일주일에 이틀이요. 화요일하고 금요일에요. 좋아할게. 아주머니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무티소 아주머니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저를 비웃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저도 할게. 무티소 아주머니도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해. 전에 그런 말해서. 아주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두 번째 드럼통 솥을 주문했습니다. 카루키 아저씨는 이틀 만에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150그릇 분량을 끓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잡혔습니다. 은댁의 아주머니는 고구마를 씻고 삶았습니다. 무티소 아주머니는 으깨고 끓였습니다. 저는 간을 맞추고 통에 담았습니다. 아키니는 시장에서 판매를 도왔습니다. 한 달 뒤 하루 판매량이 500그릇이 됐습니다. 10,000실링을 버는 날도 생겼습니다. 한 달 수입이 16만 실링을 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하루 한 끼로 버티던 우리였습니다. 이제는 한 달에 그만큼 법니다. 어느 날 저녁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학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키니는 1년 전 학교를 그만뒀었습니다. 학비가 없어서였습니다. 네,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도 계속 보내주세요. 저는 아키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보낼게. 모두 보낼게. 약속해. 다음 주 월요일, 두 아이 모두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교복도 새로 샀습니다. 가방도 샀습니다. 책도 샀습니다. 5만 실링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첫 등교일 아침 교복 입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오봉고는 새 가방을 메고 신나했습니다. 아키니는 책을 꼭 안고 웃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엄마.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1년 전 절망 속에서 TV를 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500실링을 들고 키암부로 가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묘목 50개를 받아들던 그 순간이 기억났습니다. 이 모든 게 그때 시작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스에 올랐던 그 용기에서 시작됐습니다. 50개의 작은 묘목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뒷마당 고구마밭을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00개 묘목을 심었습니다. 더 넓은 땅에 더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0개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제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이 키우고 더 많이 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줄 겁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드럼통 솥 앞에 서서 다짐했습니다. 이 솥으로 더 많은 희망을 끓이겠다고, 더 많은 가족을 배부르게 하겠다고, 시작은 작았지만 끝은 크게 만들겠다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키수무 시장을 넘어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마칼다의 고구마죽.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이는 마칼단의 주황죽이라고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시장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새벽 6시부터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 500그릇은 기본이었습니다. 잘 팔리는 날은 600그릇까지 나갔습니다. 드럼통 솥 2개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도 모자랐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많아졌고 저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셔츠를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도시 사람 같았습니다. 마칼다 씨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칼라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키수무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합니다. 식당이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오칼라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죽을 먹어봤습니다. 오칼라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여기 왔다가 맛봤죠. 정말 훌륭하더군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식당에 납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칼라가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100통씩 필요합니다. 매일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100통씩이요? 네. 아침 메뉴로 내고 싶습니다. 통당 40실링에 사겠습니다. 40실링. 저는 계산했습니다. 100통이면 4,000실링입니다. 매일이면 한 달에 12만 실링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오칼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다른 곳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죽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매일 100통. 가능할까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회의했습니다. 오칼라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해야죠.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매일 4,000실링이에요. 하지만 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했습니다. 지금도 시장 판매로 벅찬데 거기다 매일 100통을 더 만든다고요? 사람을 더 뽑으면 돼요.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솥도 하나 더요. 맞았습니다. 시스템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오칼라에게 전화했습니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오칼라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합시다. 일주일. 준비할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카루키 아저씨에게 세 번째 드럼통 솥을 주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걸로 했습니다. 200리터짜리요. 그리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웃마을의 아키요. 아주머니가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저처럼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또 한 명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청년 오몬디가 찾아왔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힘쓰는 일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몬디가 대답했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구마 나르고 장작 패고 드럼통 씻는 일이에요. 하루에 5,000실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몬디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팀이 5명이 됐습니다. 저와 은대계 아주머니, 무티소 아주머니, 아키요, 아주머니, 오몬디. 학교 끝나고 아키니가 도왔습니다. 월요일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모두 모였습니다. 드럼통 솥 3개에 불을 지폈습니다. 고구마 300개를 동시에 삶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6시까지 100통을 완성했습니다. 오몬디가 손수레에 싣고 오칼라 식당으로 배달했습니다. 40분 거리였습니다. 7시 30분에 돌아왔습니다. 돈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4,000실링이었습니다. 됐어.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냈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판매용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솥이 끓었습니다. 정오쯤 500통이 완성됐습니다. 시장에 가져갔습니다. 오후 4시까지 모두 팔렸습니다. 10,000실링을 벌었습니다. 식당 납품까지 합치면 14,000실링. 하루 수입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100통을 오칼라 식당에 납품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시장에서 500통을 팔았습니다. 한 달 수입은 28만 실링이 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칼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이분들은 제 친구들입니다. 오칼라가 소개했습니다. 아델레는 서쪽 마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오피오는 북쪽에서 카페를 운영합니다. 두 사람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인사했습니다. 오칼라한테 듣고 왔어요. 아델레가 말했습니다. 우리 식당에도 납품 가능할까요? 저희도요. 오피오가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하루 100통이요. 아델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50통입니다. 오피오가 말했습니다. 100통하고 50통. 합쳐서 150통입니다. 지금 오칼라 식당에 100통 납품하고 있으니 합치면 250통입니다. 매일 250통. 가능할까요? 시간을 주시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아델레가 물었습니다. 2주일이요. 2주일 안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피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250통. 거기다 시장 판매까지 하면 하루 750통입니다.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다시 카루키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드럼통 솥을 2개 더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5명 더 뽑았습니다. 뒷마당이 좁았습니다. 이제는 작업장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빈 창고가 있었습니다. 주인을 찾아가 월세를 물었습니다. 10,000실링이라고 했습니다. 비쌌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창고를 청소하고 드럼통 솥 5개를 설치했습니다. 작업대를 만들었습니다. 물통을 들여놓았습니다. 장작 보관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대로 된 작업장이 완성됐습니다. 2주일째 되는 날 시험 가동했습니다. 10명이 동시에 작업했습니다. 저는 총괄 지휘를 했습니다. 누가 뭘 하는지 정확히 정했습니다. 은대계 아주머니는 고구마 씻기, 무티소 아주머니는 삶기, 아키요.
아주머니는 으깨기, 나머지는 끓이고 통에 담기. 새벽 2시부터 시작했습니다. 6시까지 4시간 동안 400통을 만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세 곳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칼라 식당 100통, 아델레 식당 100통, 오피오 카페 50통. 그리고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시장에서 400통을 팔았습니다. 한 달 뒤 계산했습니다. 식당 납품으로 한 달에 30만 실링, 시장 판매로 16만 실링, 합쳐서 46만 실링이었습니다. 1년 전 하루 한 끼로 버티던 우리가 이제는 한 달에 46만 실링을 멉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장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드럼통 솥 5개를 바라봤습니다. 검게 그을린 솥들이었습니다. 매일 수백 그릇을 끓이는 솥들이었습니다. 저는 솥 하나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낮에는 뜨겁게 달궈졌다가 밤에는 이렇게 식습니다. 우리 인생 같았습니다.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돌아갑니다. 고맙다. 저는 솥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먹여 살린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400통, 하루에 400통을 만들고 팝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갈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는 마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2시면 일어나 작업장으로 갑니다. 12명의 직원들과 함께 죽을 만듭니다. 드럼통 솥 5개가 동시에 끓습니다. 하루에 1000통을 만듭니다. 납품처가 늘었습니다. 오칼라 식당, 아델레 식당, 오피오 카페. 거기에 3곳이 더 추가됐습니다. 모두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곳들이었습니다. 매일 500통을 납품합니다. 나머지 500통은 시장에서 팝니다. 한 달 수입이 80만 실링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금액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재료비를 내고 창고 월세를 내고 나면 순이익이 50만 실링 정도 남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을 고쳤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벽을 다시 칠했습니다. 창문을 바꿨습니다. 부엌도 넓혔습니다. 1년 전 비가 새던 낡은 집이 이제는 말끔한 집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다닙니다. 교복도 있고 신발도 있습니다. 책가방도 있고 공책도 충분합니다. 아키니는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성적이 좋습니다. 반에서 3등 안에 듭니다. 선생님이 대학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이라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경영학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 사업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아키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학교도 못 가던 아이가 이제는 대학을 꿈꿉니다. 경영학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오봉고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화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두 아이 모두 꿈이 있습니다. 꿈을 말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내일 먹을 것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진짜 변화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칼다. 돌아보니 나이로였습니다. 키안부에서 묘목을 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나이로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구마죽 장사로 대성공했다고요. 네, 덕분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이 주신 묘목 50개가 모든 걸 바꿨어요.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나이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이죠. 저는 그를 작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업장 문을 열자 나이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드럼통 솥 5개, 작업대, 재료창고, 포장구역.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나이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전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고구마를 씻는 것부터 죽을 만들어 통에 담는 것까지. 나이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때로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만드는지, 직원은 몇 명인지,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습니다. 나이로는 제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려줘도 괜찮았습니다. 설명을 마치자 나이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나이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이룬 게 뭔지 아십니까? 고구마죽 사업이요? 아닙니다. 나이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희망을 만들었어요.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공동체를 살렸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겁니다. 묘목을 나눠주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죠.
대부분은 먹고 끝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사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먹여 살립니다. 나이로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이로가 웃었습니다. 그냥 감동해서요. 3년 동안 이 일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례는 처음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모두 소장님 덕분이에요. 시작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닙니다. 나이로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저는 씨앗만 줬을 뿐이에요. 키운 건 당신입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웃었습니다. 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장 옆 공터에서 동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보이세요? 제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들이에요. 엄마들이 제 직원들이에요. 저 집들이 모두 제가 고용한 사람들 집이에요. 12가구가 제 덕분에 먹고 삽니다. 나이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제안했습니다. 정식 가게를 차리세요. 브랜드를 만드세요. 다른 마을로도 확장하세요. 왜 키스무에만 머물러야 합니까?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을요. 하지만 나이로 말이 맞았습니다. 왜 여기서 멈춰야 합니까? 더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이로는 떠나기 전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마칼다 씨, 당신이야말로 주황고구마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가뭄도 이겨내죠. 강하고 영양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립니다. 당신이 바로 그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로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식 가게, 브랜드, 확장. 큰 단어들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한 달 뒤 저는 키수무 중심가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월세가 3만 실링이었습니다. 비쌌지만 위치가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가게를 꾸몄습니다. 벽을 주황색으로 칠했습니다. 테이블 10개를 놓았습니다. 주방 설비를 들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마칼다의 주황고구마주. 그렇게 써서 달았습니다. 개업일은 월요일로 정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드럼통 솥에서 죽을 만들어 가게로 옮겼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숟가락을 닦았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누가 올까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자주 보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파시는구나. 아주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한 그릇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죽을 담아 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웃었습니다. 역시 맛있어요. 그날 100명이 넘는 손님이 왔습니다. 모두 맛있다고 했습니다. 또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제 가게입니다. 제 이름이 달린 제 가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어땠어요? 아키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그날 밤 두 아이를 모아 앉혔습니다. 얘들아, 1년 반 전 우리 기억나지? 배고팠지. 옥수수죽만 먹었지. 신발도 없었고 학교도 못 갔지. 그런데 지금은 다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묘목 50개 때문이야. 작은 묘목 50개가 우리를 바꿨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는 더 크게 만들 거야. 저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았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1년 반 전 절망 속에서 TV를 보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묘목 50개가 만든 기적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큰 꿈입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2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전성시입니다. 테이블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직원을 3명 더 뽑았습니다. 이제 전체 직원이 15명입니다. 작업장도 넓혔습니다. 옆 건물까지 임대해서 공간을 2배로 늘렸습니다. 드럼통 솥도 8개가 됐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500통을 넘어섰습니다. 가게 판매, 식당 납품, 시장 판매까지 합치면 하루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 달 수입이 120만 실링이 됐습니다. 순이익은 80만 실링 정도입니다. 저는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위해서입니다. 아킨이 대학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여위였고 옷이 낡았습니다. 셋 아이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말랐고 옷이 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업 끝나신 거 아는데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완지쿠입니다.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을 3달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어요. 이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 셋을 혼자 키운다고요? 2년 전 제 모습이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완지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서 빨래를 받아서 해주는데 하루에 200실링밖에 못 벌어요. 둘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막막함을요. 그 무력감을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완지쿠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과부였는데 고구마죽으로 성공했다고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제가 봤습니다. 2년 전 키암부로 가는 버스 안에서의 저를요. 묘목 50개를 받아들고 돌아오던 저를요. 절박했지만 희망을 품었던 저를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완지쿠와 아이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가게 뒤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고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고구마 자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황고구마 묘목이었습니다. 나이로 소장님이 3달 전에 보내준 것들이었습니다. 뺏겨였습니다. 저는 그중 50개를 심었고 나머지 50개는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나눠줄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저는 묘목들을 가리켰습니다. 50개예요. 완지쿠는 입을 벌린 채 묘목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하나를 꺼내 묘목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50개를 다 담았습니다. 땅은 있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집에 작은 마당이 있어요. 완지쿠가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나이로 소장님이 준 그 공책이었습니다. 2년 동안 소중히 간직한 것입니다. 페이지를 찢어 복사했습니다. 재배법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이대로 하세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땅을 30cm 높이로 두둑 만들고요. 묘목을 30cm 간격으로 심으세요. 처음 한 달은 이틀에 한 번 물 주고요. 4개월에서 5개월이면 수확해요. 완지쿠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수확하고 나서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죽을 만들어 파세요. 생으로 팔면 안 팔려요. 죽으로 만들면 잘 팔려요. 시장에 나가세요. 처음엔 10통만 만들어 가세요. 다 팔릴 거예요. 그 다음엔 20통, 그 다음엔 30통. 천천히 늘려가세요. 완지쿠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했어요. 2년 전 저는 당신과 똑같았어요. 두 아이 키우는 과부였어요. 하루 한 끼로 버텼어요. 막내가 영양실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요? 완지쿠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성껏 키우면 반드시 자라요. 그리고 당신도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고 이 마을 사람들도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세요. 완지쿠는 상자를 두 팔로 꼭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셋 아이도 엄마 곁에 모여섰습니다. 막내가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희망이야. 완지쿠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희망이야.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석양이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저 멀리 완지쿠가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묘목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키암부에서 돌아오던 그날의 저처럼 희망을 안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주황색 벽 마칼다의 주황고구마죽이라는 간판. 2년 만에 만든 것입니다. 묘목 50개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나눴습니다. 완지쿠에게 묘목 50개를 줬습니다. 그녀도 키울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씨앗을 나눌 것입니다. 이게 순환입니다. 희망의 순환입니다. 나이로 소장님이 저에게 씨앗을 줬고, 저는 완지쿠에게 씨앗을 줬고, 완지쿠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씨앗을 줄 것입니다. 씨앗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희망도 계속 퍼져나갑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키니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봉고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배고파서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웃으며 저녁을 준비합니다. 학교도 못 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숙제를 합니다. 꿈도 없던 아이들이 이제는 미래를 그립니다. 엄마 왔어요. 오봉고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모였습니다. 손을 잡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음식에 감사하고 가족에 감사하고 오늘에 감사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에게 완직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묘목 50개를 준 이야기를요.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엄마가 받은 걸 나눠준 거네요. 아키니가 말했습니다.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은 건 나눠야 해.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져. 우리도 나눌 수 있어요? 오봉고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도 크면 나눌 거야. 빼온 것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그게 진짜 성공이야.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뒷마당 고구마밭을 바라봤습니다. 세 번째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00개 묘목을 심었습니다. 넓은 밭을 가득 채웠습니다. 달빛 아래 초록잎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흙이었습니다. 이 흙에서 고구마가 자랐고 그 고구마가 우리 가족을 먹였고 15가구를 먹이고 이제는 완직 후 가족까지 먹일 것입니다. 씨앗 하나가 이렇게 많은 걸 만듭니다. 묘목 50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고 심으면 반드시 자랍니다. 정성껏 키우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일어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남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죠?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학교도 다녀요. 저는 사업도 하고 사람들도 고용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어, 마칼다. 정말 잘했어. 저는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새벽 2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1,500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게도 열어야 하고 납품도 해야 합니다. 바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15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이로 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직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씨앗을 나누면 내일이 자랍니다. 그 내일은 또 다른 씨앗이 됩니다. 계속 자라고 계속 퍼져나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주황고구마처럼 강하게 끝까지 갑니다.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